귀로 듣는 미디어오늘 미오캣 1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무척 덥죠? 예. 오늘, 저기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 예. 예. 오늘 무척 더운 날인데, 좀 이 더운 날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모셨습니다. 일단 나오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미디어오늘 정철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국민TV가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국민TV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고자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어요. 권성민 PD가 첫 게스트였고 두 번째로 미디어오늘 미오캣에 이제 다른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 어쩌면 마지막 게스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 무럭무럭 듭니다. 일단 나오신 분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K PD 국민TV의 얼굴을 담당해 오셨던 노지민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담당해 오셨던 노지민 PD입니다. 네, 잠시 멈췄던. 예. 안녕하세요, 노지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스K PD 유지연 PD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TV 유지연 PD입니다. 네, 그리고 PD겸 아나운서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말 목소리들이 우리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 너무 하찮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여튼 방송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오시던 분들이라 저희가 이런 초보적인 방송에 모시기가 좀 죄송스럽고 좀 부담스러운데 저희가 좀 급하게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출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 얘기들이 좀 많으시죠?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국민TV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저희 국민TV를 보신다면은 정말 지금의 상황은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또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를 멋있게 하시네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TV가 일단 지금 일종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파편화가 돼 있어서 요거를 좀 하나로 묶어야 이제 지금 국민TV 사태의 좀 본질이 이해가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단 대자보를 붙였다가 떼는 사건이었는데 아마 그 전에도 그 갈등이 좀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동안 국민TV 노동자들이 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 전에도 이제 주로 이제 주동자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 유지연이 쏘아올린 작은 이메일이 국민TV의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호탄을 발사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주동자입니다.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그 경위서 한 장만 썼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할 때 주동자의 입으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을 쓰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종면 국장이 나간 이후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다는 것 미명 하에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실은 그 국민TV 안에서 있었어요. 일례로 제가 이제 장본인이니까 저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담당했던 인터뷰 중이라는 코너가 방송 하루 전날에 두 팀장으로부터 바로 폐지가 됐었죠. 폐지 결정을 받고 방송 하루 전날에 생방송 바로 전날에 미리 출연자도 섭외가 된 상태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얘기했더니 취소를 해라.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두 팀장으로서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반발을 했어요. 당연히
그 반송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TV가 아무리 유연한 편성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방송사와 시청자의 이런 약속이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단 한 번에 깰 수 없다. 네.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깰 수 없다. 만약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시청자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전에 그 아시겠지만 방송 자체가 PD 한 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PD, 진행자, 편집감독, 음악감독 또 여러 그 감독들의 같이 하는 그런 그 공동체 팀으로 돌아가는데 저한테만 이제 그 제가 담당 연출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만 딱 전달을 하고 금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폐지 통보의 사유는 뭐였나요? 지금은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였고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전체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 보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뉴스케이와 어울리지 않았어 처음부터. 예. 이게 좀 앞뒤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비상 상황인데 다음날 내보내야 될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방송 안 하겠다는 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 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비상 상황인 거랑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사측이 항상 내세우는 논리는 사실 한 가지예요. 비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그때 방송을 폐지할 때도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였고 뭐 이건 저희가 크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 프리랜서 분들의 부당 해고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도 프리랜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직 개편안을 갑자기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득의 과정이나 설명 없이 딱 내리 꽂았을 때도 네. 기존의 조직 개편이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면 사측이 제안한 안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던가 최소한 경제적인 실익이라도 더 담보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하는데 어떠한 청사진도 저희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은 할 수 있는 편성을 지켜나가고 싶은 건데 네. 어떠한 기준으로 이 행동을 결정했는지 결정 과정에 대한 논의도 알려주지 않고 항상 이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따르시오라고 통보하는 문화가 잡혔다는 게 이미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나 네. 언론사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모두 좀 저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폐지 통보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저희 정말 저희 방송사 그리고 예.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이 대한언론으로 나서면서 기치가 다른 방송과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하겠다 그러는 거였는데 네.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라카이 해라. 바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우라카이 하고 연합뉴스 예. 나왔네. 연합뉴스 좋아. 우라카이 하고 그 밑에 몇 줄 더 붙여서 보내.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설득을 시켰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뭐 기존의 미디어와 좀 다르게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출범한 게 국민TV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뭐 이렇게 뭐 우라카이 할 거면 사실 뭐 1인 매체 창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뭐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됐었나요? 그 이유도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권성민 PD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날도 저희 한 직원이 우라카이 하기 싫다라고 네. 얘기를 반발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날이 고성이 있었습니다. 네. 왜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저희 김현주 PD라고요. 예. 김현주 PD가 반발을 하다가 같이 싸우신 분. 네. 그분은 이미 퇴사하신 팀장? 네. 그 직책만 얘기해 주시면. 팀장 보도팀장입니다. 네. 그 팀장과 싸우고 이제 우라카이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도국에서 기사를 작성할 수 없는 제작국으로 발령났습니다. 싸우고 나서요? 예. 근데 그날 공교롭게 권성민 PD의 인터뷰 촬영이 있었죠. 그 친구가 그 방송이 나갈 때 프롬프터를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바로 당일에.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권성민 PD 인터뷰는 제가 했고요. 예. 그날 그 기사를 써야 되는 그 친구는 네. 그 안에서 기사를 쓰지 못하고 이제 프롬프터 운행을 했었죠. 안에서.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쏘아 올린 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단건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네.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제 개인이 아니라 이런 조합원들한테 이건 속이는 행동이 아닐까? 그리고 국민 TV를 보는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국민 TV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요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상훈 사무국장 비롯한 경영진 같은 경우는 고 이제 제작국장 대행을 그 망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단체 메일을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네. 저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고국장한테 단순히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저한테 인민 재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또 단체 메일을 보내왔는데 네. 그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 전에도 대화 시도를 했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개인적으로 대화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위서 또한 이게 말 그대로 경위를 적는 경위서가 아니라 반성문식의 경위서를 지금까지 그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메일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편지식으로 쓰셔서? 네. 그렇군요. 사실 또 경위서라는 게 네. 제가 그 메일에 네. 제가 왜 이 메일을 쓰는지에 대한 경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경위서를 제출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렇죠. 경위서는 경위를 묻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대자보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이자마자 바로 사무국에서 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당시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그 경위서 제출 지시를 받고 예. 바로 대자보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예. 네, 경위서 지시를 받은 뒤에 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합시다라는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라고 직원들이 같이 대자보를 쓰게 됐죠. 네. 그래서 뭐 편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자보를 썼는데 그걸 뭐 협박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대자보를 써서 붙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용하는 층에. 네. 그런데 그 아침에 6층, 9층 카페 이렇게 세 군데에 붙였는데 네. 갑자기 대자보를 누가 뜯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급히 9층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조상훈 사무국장이 6층에서 대자보를 떼고 올라와서 다시 9층 걸 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도 보지 않고 뜯느냐라고 저희 옆에 있던 동료가 물어보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밑에 써있는 이름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참담함을 느꼈던 하나의 장면은 6층에서 떼어진 대자보가 바로 옆에 사무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걸 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대자보를 함부로 철거하는 그런 폭압적인 모습을 비판해왔던 우리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회사 쪽에서는 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사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또 관련해서 뭐 노조 차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제가 들었었는데 대자보를 붙이는데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그러게요. 대자보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공문을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일단은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6층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9층 직원들이 이제 고 국장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대자보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고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자보를 붙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시 노조위원장인 김효진 PD가 고 국장 그리고 민일성 국장을 찾아가서 대화를 좀 풀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2번 했습니다. 맞죠? 2번이었죠? 네. 민일성 국장은 같이 얘기하지 않았고 고 국장한테만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가 뭐 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사장을 찾아와서 또는 사무국장을 찾아와서 저 선배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그랬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노조 명의로 우리 상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측에 찾아가서 저 사람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지. 저희가 표현의 한 방식으로 대자보를 붙인 것을 두고 위계에 의해서 뭐 압력을 느끼게 했다라는 해석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과잉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대자보를 보자마자 엄청난 압박감에 뛰어버리시고 사실 요즘에 드러나듯이 인사권은 네. 당연히 사측에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분에 대해서 징계를 제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예. 생각해보면 저희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뭐 일이 발생하면 네.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 전에 네. 뭐 기자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면담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연판장 돌려서 그걸 이제 회사 문 앞인가요? 그런 네. 데다 이제 붙여놓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거나 떼거나 그런 적은 그럼요. 없었거든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근데 이걸 또 회사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예. 상황이 좀 묘한 게 대자보를 붙여서 좀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붙이기 행동하기 전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사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지 그랬냐. 이 둘 중에 경중을 놓고 따져보면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대자보 붙인 것보다 이렇게 상급자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게 더 심각한 그 사내 질서 문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듣고 알아봤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 차원에서 이제 대자보를 붙였던 거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대자보를 붙일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진행이 좀 파국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취재하는 입장에서 노사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노조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소위 중재단이죠. 그 손병희 씨와 그 이강윤 씨를 주축으로 한 중재단의 노력으로 노사가 테이블에 앉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아무것도 논의를 못했죠. 왜냐하면 회사 쪽에서 당신들을 공식적인 어떤 대화의 주체로는 인정하지만 노조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이 안 돼 있나요? 저희는 원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신고도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꾸 신고필증 있네 없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동조합이지만 지금 위원장이 공석이고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려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뭐 별도의 뭐 노동자 조직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측은 뭐 일부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쪽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제 프리랜서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프레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비대위 입장에서. 우선 그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언론사 경험이 있고 노조 활동을 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웃긴 모습인데 그 노조 자격 규정은 당연히 노조 운영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운영 규약에 모든 근로자는 소정의 양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입이 된다라는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기 전에 이미 프리랜서들은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이번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이제 와서 왜 가입하냐라고 노조 측에서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단체 협약을 보면 단체 협약 적용 대상에서 프리랜서 그리고 뭐 사실상의 실국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측의 인사 결정 과정을 거치는 분들 그 두 주체에는 단체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원래대로라면 프리랜서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지시를 받거나 추가 근로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적용할 일도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실국장 회의 참가자들한테 그러한 단체 협약 적용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단체 협약 규정을 들어서 이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저희한테 이러한 비상식보다 더 비상식적인 노조 불인정 통보를 하신 상황이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요거 관련해가지고 전에 그 권영국 변호사께서 현재 국민TV 그 경영진의 행동을 보면 삼성과 현대를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비슷하네요. 굉장히 씁쓸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를 해서 공식 파트너로 이제 노조를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노동 그 관할
뭐 그 기관에 신고를 해서 노조가 설립이 되었는데 노조가 아니라고 얘기해 분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파트너로서의 노조를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 네. 또 어떤 그 대자보를 붙이는데 이제 이름을 올렸던 사원들이 다 징계를 받고 갑자기 이제 사전에 논의 없이 조직 개편이 발생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네. 또 업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최근에는 뭐 그 사원증을 반납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닮았을까요? 네. 아무튼 누구랑 굉장히 닮았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래서 이 언론계에서 국민TV 사태를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렇군요. 전 좀 궁금한 게 내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또 이번 일을 네. 뭐 지금 정철훈 기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진행자 모드로 네. 진행을 요즘 못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이 상황들이 뭐 대자보를 붙였다고 대자보를 찍고 그리고 뭐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는데 노동조합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노동자들이 일종의 뭐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TV 사무국에서 하는 대응이 좀 닮았다. 주어가 없는 거죠. 네. 일단 닮았다. 네. 저는 오늘 저기 그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갔다 왔었는데요.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자회견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발족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이제 뭐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뭐 동아투위 위원장 또 민교협 의장 뭐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표 그러니까 이 언론계 쪽에서는 중량감이 있는 네, 중량감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일생을 네. 그 언론 자유와 공정 보도를 위해서 네.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국민TV 노사가 이제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공대위를 발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부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셨어요, 오늘. 네. 뭐 피켓팅 할 수 있죠. 피켓팅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조합원으로 소개하신 분이 네. 발언을 하셨는데 네. 거의 발언이 거의 취조더라고요. 취조.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문회 같았는데 네. 아,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한다고 계속 발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네. 그 조합원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발언 기회를 네. 그 진행자 측에서 줬는데 공대위가 언론시민단체들의 모임인데 네.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주최했는지 알려달라. 아, 거기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노조 위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니 뭐 지하철 타고 왔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TV는 민주언론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TV는 조합원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언론단체 원로들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슨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이제 내부 조합원들의 문제인데 간섭을 한다는 거죠. 개입을 한다. 예, 네. 뭐 일종의 신탁 통치처럼. 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의외였던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국민TV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스튜디오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알 거예요. 네. 류영희 선생님도 계시고 송근원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국민TV가 민주언론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원들의 이해만 복무하면 되는 곳이다. 네.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 만약에 그런 거면 이분들이 중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협동조합이니까 뭐 협동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니까 협동조합원들에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의아하고 궁금한 문제는 지금 뭐 조합원들의 그 의사가 반영돼야 하죠. 조합원들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조합원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뉴스K 제작진들이 만들었었던 뉴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 리포트들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유료로 막아놔야 되거든요. 네. 다 막아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네. 뉴스K 리포트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네. 조합원들의 이해만 복무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들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어떤 대한 언론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네. 어떤 정치 권력의 뭐 변화나 정권 교체나 뭐 그런 것들을 네.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이 결국 그런 기울어진 네네. 어떤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에 의한 것이었다. 어떤 그런 비판 의식과 또 대한 방송이 필요하다는 열망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2만 8천 명의 조합원들이 생긴 건데, 네. 근데 그런 조직을 두고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해서 일단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의 반평생을 네. 언론자를 위해 싸운 그 김종철 동아TV 위원장한테 네.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기자 입장으로 갔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좀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이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취지, 뭐 발전 방향,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주인 조합원, 이 조합원이라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공대 기자회견에 오셨던 조합원분들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네. 대변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건 맞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셨던 분들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또 네. 국민 TV 뉴스를 하면서 일단은 국민이 주인인 방송 이런 식으로 스파트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초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일단 국민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을 때쯤 이제 합류를 해서 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 모집을 했고 또 시청 광장에 나가서 촛불 문화제를 할 때 촛불을 들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했던 네. 얘기가 네. 공정 언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 비판 의식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이 배제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비대위 노동조합 쪽에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조합의 일을 외부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라는 목소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네.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요. 네네. 그래서 그 조합원분들 개개인의 생각과 주인 의식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협동조합이냐 언론이냐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경영진, 소위 이사진을 비롯한 경영진의 실패가 네.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사진과 같이 대화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 네. 여기는 언론사가 아니다 협동조합이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공정 언론을 위해서 그 기틀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과연 이 경영진이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자괴감을 많이 느껴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포괄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유지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뭐 애초에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경영진이 아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국민TV 개국을 했을 때 뭐 이름부터가 일단 국민TV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한 언론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모토가 쭉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좀 열린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최대 다수의 이제 조합비로 이제 공정하게 방송이 운영되는 좀 그런 모토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뭐 경영진이나 뭐 일부 뭐 조합원분들의 뭐 의사는 뭐 존중을 하지만 이게 점점 뭐 중세시대 길드처럼 그냥 딱 그 자기들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네. 딱 쳐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가장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TV라는 협동조합이 사람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출연진분들께서 출연 거부를 선언하면서 네. 두 양측 대화해라라고 또 한 번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주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출연 거부를 하신 분들의 프로그램 일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이사장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저 오늘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방송을 폐지하는 게 쉽고 사람을 끊어내고 쫓아내는 네. 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이 민동기의 뉴스가 예. 오늘 네. 폐지됐습니다. 서영석 이사장이 1빠따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민동기의 뉴스가 목요일 고정 코너 네. 미디어 이슈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3주째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나가게. 순위도 상당히 올라갔던데. 순식간에 폐지가 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부 진행자분들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네. 저희가 물론 출연료를 챙겨드립니다만, 출연료가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참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 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마무리가 돼서 네. 출연을 부탁을 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참 이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그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노지민 씨가 말씀을 하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종면의 뉴스바도 해봤고요. 예. 조상훈의 뉴스바도 해봤고요. 민동기의 뉴스바도 해봤는데 그냥 뉴스바를 한 거네. 근데 출연자 이 진행자가 3명이었는데 제가 3명을 다 거쳐봤거든요. 네. 진행자를 다 바꿔치우셨네요. 본의아니 근데 폐지됐어. 근데 이제 제가 노종면 진행자 때부터 이제 3분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출연을 했죠. 근데 제가 출연했던 거는 국민TV가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미디어 담당 기자로서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출연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정철웅 기자는 국민TV에 악감정을 하고 있다 그런 근거 없는 방담 기사로 예, 문제의 그 방담 기사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사실 애정이 없으면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누구보다 애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출발할 때 내걸었던 기치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공대위 구성 같은 경우도 경영진 네. 쪽에서는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좀 너무 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어떤 진보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언론사일수록 네.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좀 더 민주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 그럼 이제 국민TV는 틀렸으니까 조합원들 다 떠나라 네.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지민 PD님? 예, 저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번 기회가
새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낮을 세우고 네. 이게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기술 인력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래픽 인력이라던가 전 그런 공통된 직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우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첫 번째 기회가 된 것도 맞아요. 그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간의 문제가 골마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비상체제라는 미명하에 네. 계속 침묵하고 있다면 미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한 것이고 외부에서도 보여주시는 관심이 저는 비단 그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TV라는 곳이 가치가 있는 곳이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국민TV는 그간 많이 소외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곳.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잘 극복해서 나간다면 좀 더 상징성, 정체성을 되살려 나가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적인가요? 네, 저는 네. 노주인 PD 말씀 듣고 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네. 사실 미디어오늘도 잘 모르시는데 저희도 파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랬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쟁취하려고 2012년 11월에 대선 직전에 파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노조 사무국장이 지금 정상근 기자님이시고요. 지금은 네. 위원장입니다. 분회장님. 네, 네. 분회장입니다. 저는 당시 이제 노조 홍보국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저희도 파업할 때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회사 측이 결국 이제 저희들의 안을 받았죠. 받고 그 뒤에 이제 회사가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선배? 네, 뭐 점점 나아지고 특히나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사가 계속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밑받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파업의 경험이 밑바닥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파업 경험이 제가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국민TV도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조직이 단단해지고 방향성이나 또 소통도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뭐 그런 네, 파업을 주장하는 파업 주장 방송이 이미 지금 제작부 중이신데. 예, 네, 그런데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뭐 임단협에서 임금이 깎였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아니에요. 참을 수 없죠. 예. 뭐 사실 이미 뭐 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저희가 뭐 돈을 주지 않아서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는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는 사실 이상이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보다도 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타겟책을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조합원들 뭐 몇몇 조합원분들께서 조합원이 ATM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경영진의 선택에 내부 조직원들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네. 정말 그분들을 ATM기 취급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합원들도 국민TV 뉴스 K가 뭐 이제 우라카이 기사 만들고 뭐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라카이 진짜 그 치욕인데. 네, 엄청난 치욕이죠. 예, 예. 진짜. 표정을 찍어서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국민TV가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상경영 체제라는 거는 경영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통 기업이면 뭐 주주들이 이렇게 나서거나 아니면은 협동조합원은 이제 조합원들이 나서서 이제 이사진을 교체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죠. 이게 비상경영 체제라는 거는 일단 실패를 했고 위기라는 거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번에 그 출연 거부 선언했던 네. 그 30여 분이 넘는 출연진들도 네. 현재 이제 1기 경영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1기 경영진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또
공동 입장을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노종면 앵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떠났고 뭐 뉴스K 경쟁력은 점점 좀 하락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떼우기 위해서 우라카이 기사를 만들려고 하거나 되게 지옥적인데. 공감해 주시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가 않네요. 뭐 조합원 뭐 총회에서 뭐 이사진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없었나요? 사실 그 이사진 교체권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어요. 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네. 그런데 그 경영진의 경영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문제를 제기하면 떠난 이들의 잘못이다라는 변명이 전부였어요. 노종면이 스튜디오에 얼마를 들였기 때문에 네. 김용민이 방송을 어떻게 꾸렸기 때문에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떠난 사람들이 고용을 주도한 것이다. 네.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하지만 지금 있는 일기 경영진은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렇죠. 이사장이 남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사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지난번에 대전 지역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조합원 분께서 지금 경영에 최소한 마이너스 상태를 타개할 만한 개선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임시총회를 거치면 무엇이 어떻게 좋게 될 거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귀에 잘 들리는 말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원래 6월로 예정됐던 임시총회. 그 임시총회가 어떠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6월 임시총회가 미뤄진 뒤에는 8월 임시총회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임시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안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한 말 중에 하나는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조합비를 내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잘해서가 아니죠. 조합비가 지금 안 그래도 자본 잠식 상태와 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비를 내주시는 분들의 의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정말 경영진의 무능을 더 이상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방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제작진들 타 방송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노지민 씨나 유지연 씨처럼 뉴스케이를 위해서 노종면 사단이 돼서 교육을 받고 훈련 받아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실무국 회의에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은 이제 언론사 출신도 계시지만은 신문사 출신도 계시죠. 근데 방송국 출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분 가운데 김철수 이사께서 이제 KBS 출신이 한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국 회의에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참석은 안 하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죠.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과도 얘기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저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일성 보도국장 대행인가요? 그분이 그 예전에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계셨던 분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도 예전에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대표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논란이 있었죠. 그 8월 29일 날 그 임시총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새 이사를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사 선임 과정을 취재를 해보니까 대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28,000명여 명의 조합원 중에 대의원이 한 240여 분? 244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200명당 한 명이네요. 거의. 뭐 그런 셈인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선임해서 그때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밖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업할 때 한 일주일 주말까지 껴서 일주일 정도 하고 끝났는데요. 지금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노동조합,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넘긴 상황인데 지금 조합원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고맙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후배들이 많은데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감사한 게 항상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12명 뿐이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38명 중에 몇 %일 뿐이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도 저희 이런 방송 제작 거부나 이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게 되면 저희가 노조원 중에 3분의 2 가량이 같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있으면 제가 할 거 없어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가족이구나. 또 이런 때, 이런 파업 때 이런 걸 느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야, 정말 우리 이거 끝나면 진짜 기똥차게 멋진 방송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결의가 다져지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사측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모든 문제 제기가 일부의 문제 제기로 치부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작 거부 같은 경우에도 사측은 12명, 13명 정도가 제작 거부하는 직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노동조합의 한 3분의 2에 달하는 노조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작 거부 방침을 같이 이어나가는데 항상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일부의 문제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언론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모두가 일부의 문제 제기입니다. 과연 누가 일부인지. 네. 미디어오늘도 일부 매체. 일부 매체. 네, 일부 매체. 국민 TV에 반감을 갖고 있는 기자가 일하는 일부 매체. 방담 기사를 쓴. 네. 그렇군요. 근데 협동조합이니까 지금 사측도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틀 내에서. 상근조합원. 예. 상근이라는 말. 정상근조합원. 네, 상근조합원. 네. 어쨌거나 이제 그분들도 일종의 이제 고용 형태로 이제 한 건데 노조에서도 일부 직원이라고 하세요. 네. 프레임의 전환인데요. 네. 네, 아까 그리고 출입증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희는 어쨌든 아직은 직원입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요. 앞으로도 직원이야죠. 그런데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제작 거부지만 출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 올라오셔서는 장비를 당장 놔두고 사무실에서도 있지 말고 출입증, 사원증 반납하고 나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뺏어가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해고된 직원이 아닙니다. 아직은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원증을 빼앗아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좀 어느 정도 설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실제로 사원증을 빼앗긴 직원이 2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오늘 하는 말이 이 사원증에 위 사람은 당사 사원임을 증명함이라고 쓰여있는 거의 유일한 증표가 빼앗겼다. 노조로도 인정 못하고 직원으로도 인정 못하고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속상해했거든요. 지금 사측이 저희랑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노조로서는 대화도 할 수 없다. 일부 직원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을 배제시키는 행동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대처 속도를 좀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나였으면 지금 여기 나가라,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했으면은 난 사무국장실 가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실로? 아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는 없잖아. 그렇군요. 되게 힘든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휘 체계가 있고 세상에 위계가 있으니까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 이게 되게 갈등 양상이 전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이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매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금 며칠 됐죠? 제작 거부가? 오늘로 8일째입니다. 8일째. 네. 적지 않은 시간인데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편파 방송인데요. 지지한다고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미디어오늘 분해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노조 통장에 7,300원이 남았어요.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몇 분 조합원분들께서 게시판에 글을 또 올리기도 하셨어요. 저희 이제 노조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보니까는 도움 관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오늘 회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조합원분도 계셨고, 네. 그러니까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글들을 보시고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네.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더 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조상훈 사무국장, 서영석 이사장 방송 통해서 워낙 입장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은 두 분이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주시면 얼마든지 나갈 텐데. 네, 그러니까요. 네. 순위 낮은 미오캣을. 아까 이제 해고 당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징계 철회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지금 오늘이니까. 네. 30일자로 징계 철회가 나왔는데 이 징계 철회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업무 복귀건은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대자보를 게시했던 것으로 인해서 징계 사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뭐 해고 사유에도 해당한다라고. 아, 대자보 징계 해고 사유. 네, 물론 해고를 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쓰진 않았지만 징계 사유에 뭐 해고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고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진작 해고 당했겠네요. 저랑 선배는. 네, 아무튼 뭐 그 사유가 있었고 저희가 징계 제청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했지만 네. 뭐 이번에 재심을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어제 그 재심 인사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자보건에 대해서는 뭐 징계 사유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뭐 취업 규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취업 규칙 네. 어떤 것에 위배가 됩니까, 그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뭐 근거 없이 다른 동료를 비방한다라는 내용이 요지였어요. 예.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해서 사업에 막다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근데 지금 이거 들었는데 왜 갑자기 MBC 이상호 기자가 떠오르지? 그러게요. 아무튼 그 사유로 인한 징계는 네. 철회됐는데 뭐 이번에 저희가 제작 거부를 하는 동안에 뭐 몇 가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던가 등등의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당일날 또 징계를 하나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제작국에 속해 있는데 제가 사무국으로 발령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무국으로 당장 그 책상을 옮기라고 했는데 그걸 옮기지 않은 점. 그러니까 제가 사무국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저는 제작국에서 고국장, 그 제작국장 대행의 소속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사무국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 국장은 조상국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조상국장님이 직접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 제청인 거죠. 징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징계 제청을 징계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제 재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도 모를 수 있는데 대자보건으로 어제 징계제청에서 재심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들어가 보고 왔는데 저는 징계가 이메일 보낸 것 하나, 네. 그리고 대자보 보낸 것 하나, 이렇게 2개가 걸려서 어제 재심이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책상 뺀 거 하나,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이제 제작 거부 하나 해서 전 아마 포스타. 아무튼 그 포스타라는 그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포스타. 아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근데 좀 의아한 거는 다들 모르시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쭤보면은 그 국민TV 경영진에서 왜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도 물어봐야죠. 예.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왜 원칙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까지 적용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듣지 못했네요. 예. 그렇군요. 궁금해요. 저희가 총 직원이 38명인데 네.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다른 타 방송국에 하게 되면 뉴스 데스크만 하더라도 거의 100명 넘는 취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38명 되는 그것도 협동조합의 직원들인데 네. 그래요. 법 그리고 규칙 같은 거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네. 모든 여긴 조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법과 조직은 대화로 풀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았을 때 정말 마지노선으로 네.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가장 크게 문제점을 느끼는 거는 대화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방송 조직이라는 게 네네. 정말 이렇게 후배랑 그 선배랑 같이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곳인데 네. 그게 어떤 뭐 같이 잘 풀어보자라는 말 한마디 전에 뭐 규칙이 어떻게 됐고 뭘 읽어보십시오. 네. 규칙에 대해서 아십시오. 이런 것들이 먼저 딱 재단하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 조직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쭉 들어봤는데 뭐 한번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쪽에서 뭐 얘기하시는 거는 뭐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노동조합 필증도 있고 단협도 같이 체결해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와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 미디어협동조합에 상식이 있는 조합원 분들이라면 네.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뉴스케이 출범하고 지금까지 공정보도위에서 그 노지민 PD도 그렇고 다른 PD분들, 아나운서분들 전부 다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네. 또 그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놓았었고 또 지난해에는 또 팽목항에서 또 많이 뵀죠. 지금까지 해왔던 보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공정한 보도를 하고 성역 없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네.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지금 거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이제 상식이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못 하겠다. 네. 방송을 안 하고 싶다. 이건 문제가 있다. 네. 뭐 방송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방송 잘하고 싶고 네. 열심히 하고 싶고 네.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그리고 공정언론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것을 어떤 규정과 규칙과 이런 걸 들이대면서 이게 자꾸만 이견차가 커지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네. 우리의 진정성을 왜 몰라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사측이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저도 뭐 그 속내를 모릅니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목적은 국민 TV를 살려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노조 측, 사측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 제기에 의연하지 못하고 네. 비판을 생산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양측이 모두 사실 양측도 아니죠. 모든 네.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그 공감대를 좀 더 잘 논의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 일단 만나서 대화도 하고 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번이 첫 번째 계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사측에서 그 노조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네. 직제 개편 비롯한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직원들과 재논의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그 지금 비대위 분들이 업무 복귀하신 다음에 그때 또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결정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말씀하셨듯이 네,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분들도 이제 국민 TV를 살리는데 좀 전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하실 거고 좀 여기 계신 세 분도 아마 지금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오셨고 그리고 또 만들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텐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좀 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 TV 사측에서 그 지금 조합원들을 대하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제작의 주체나 아니면 동료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뭐 일종의 좀 소모품으로 좀 다루는 것 같다. 그 아까 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인간에 대한 대우의 문제인데 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좀 나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세 분 오늘 나와주셨는데 표정이 되게 어둡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네.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저희가 제작 거부를 하는 동안에 물론 마음이야 네. 방송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TV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합원 분들께서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신 방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뭐 마음이 무겁지만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네.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뭐 예. 조합원들도 그렇고 다 국민 TV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아마 가장 그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조금 바로 잡을 게 항상 예. 이제 네. 성명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비대위 하고 하니까 지금도 말씀 중에 비대위가 돌아갈 수 있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비대위는 아니고 전 노조 부위원장이었고 네. 비대위 단 4명 많이 지금 이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희 전체 총 38명의 노조원 중에 예. 한 3분의 2 이상 노조원들이 하고 있는 노조의 움직임이지 비대위만 자꾸 이렇게 공격받고 비대위만 하는 게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어서 네. 도대체 비대위는 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부터 용어를 비대위는 보다는 저희 노조원, 국민TV 노조원들이 모두 네. 함께 그 제작거부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참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특종을 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특종의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국민TV 이제 뭐 사태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더라고요. 네.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 경영진들, 이사님들 뭐 다들 국민TV의 대표이시겠지만 저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 노조원들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친구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국민TV의 얼굴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얼굴에 그 침 뱉기식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웃는 것도 네. 정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중간중간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돌아가서 더 잘 만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그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거를 정말 저희 뉴스로서 제작으로서 네.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구층 뉴스K팀에서 같이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진행하는 친구는 아닌데 저 친구는 왜 저기에 끼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라디오국의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네. 제작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구층의 문제라고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참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또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저한테도 그게 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같은 동료니까 네. 네. 그리고 동료의 어떤 생각과 의견에 공감을 하니까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공정 언론을 하자고 해서 모인 친구들 그 친구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작 거부의 일환으로 저는 일단 그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말은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신청곡만 띄워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은 응원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죠.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저희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 네.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뭐 어떻게 더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 네. 그런 스탠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의장에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희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네, 하세요. 제가 미디어협동조합 경영진에게 지난 월요일날 비싼 밥을 얻어먹었는데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너였어요? 네, 그 비싼 밥을 얻어먹은 만큼 네. 국민TV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서영석 삼행시 한번. 네,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중간중간 웃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울해요. 사실 여기가 어디냐 동작 FM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어둠의 기운이 막 무시무신다 오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루빨리 좀 돌아가서 다시 또 노지민 PD님은 뉴스 화면에서 또 이제 다른 두 분은 또
라디오와 또 방송에서 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방송 복귀하면 네. 정말 활짝 웃으면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네. 좀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특종거리가 아니야.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뭐 미오캣의 두 번째 게스트세요. 어떻게 됐든. 근데 세 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유지원 선배 안 불러도 저는 불러주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시간이. 예. 제가 웃으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웃는 얼굴에 치면. 네. 농담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일하는 직장이자 지키고 싶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네.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많이 웃기도 하고 좀 웃다가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조건 우울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해보자. 정말 네. 파이팅 넘치게 이런 일이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진보 매체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변화에 두렵지 않고 정말 개혁해나가는 그런 협동조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유지원 PD님. 네. 정철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사님이요? 포스타. 말씀하시죠. 네. 저는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후배들에도 물어보죠. 유지원 선배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부를 도려내야지만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좀 믿어주세요. 국민TV 그리고 뉴스K의 저력을 믿어주시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동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뿔뿔이 흩어지거나 네. 의견차가 이제 생겨가지고 단합이 안 되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정말 힘들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노지민 씨가 얘기했지만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찌됐든 노조의 대표로서 말을 하게 되고 네. 또 이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 협동조합 직원으로서 대표성도 네. 갖게 되고 또 이게 어찌됐든 우리의 뜻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동료들이 없었으면 이런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언제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대화의 장으로 나서서 네. 뭐 사측이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그런데요. 네. 네. 어찌됐든 저희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루빨리 국민TV 경영진 분들이 좀 대화에 나서서 좀 얘기가 잘 풀려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힘들 내시고요. 뭐 미디어오늘은 모르겠지만 언론노조 미디어오늘 분에는 국민TV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네, 뭐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하시냐고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또 다시 뵙기로 하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